자, 피부 및 모발 상태 분석. 자, 이제 위에까지는요, 지금까지 이제 피부도 배웠고, 우리가 화장품 원료도 배웠고,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락하는 것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 만들어 팔 때, 우리가 표기사항도 배웠고,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빵을 차릴 수가 있죠. 자, 전빵을 차려놓고,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장사 시작하면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려고 하면, 네, 손으로 남의 피부를 벅벅 문질러 보고, 건성이네요. 뭐, 복합성이네요.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장사를 하면,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뭐, 보여주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계로 대면서 그 시간 동안 그 고객한테 다다다다다 내가 영업을 해야 됩니다. 화장품에 대한 영업을. 네. 그냥 뭐 간단하게 그래 봐가지고 무슨 피부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말 많은 사람과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장사꾼이 말이 없으면 매출이 올라가겠습니까? 말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말 많다고 뭐 물건 팔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객을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피부 측정부터 먼저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를 사다 놓고 우리가 피부를 측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측정 부분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피부가 어떤 타입이 있고 모발이 어떤 타입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피부 타입에서 보시면 중성 피부,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 지성 피부 이렇게 우리가 피부가 있습니다. 자, 중성 피부는 대부분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많은 여성분들한테 피부 타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성 피부입니다. 대부분 중성이에요. 전 중성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근데 겨울만 되면 좀 피부가 건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래는 중성 피부인데 일시적으로 건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제가 젊을 때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중성 피부예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50이 훌쩍 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건성 피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속건성 피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속건성. 네, 그놈의 속건성, 어느 속이 건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많이 바뀌죠. 그게 우리가 체질이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합수가 많이 빠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좀 더 과석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러한 피부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기름이 많은 지성보다는 복합성이 좀 건성 피부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건성 피부는 아니에요. 왜? 젊을 때까지 지성 피부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점 피지선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변적으로 어느 특별한 곳 몇 군데 뭐 T존 부위만 약간 지성이고 나머지는 뭐 건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입 주변이라든지 뭐 볼 부분 이런 데는 건성이 좀 심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가에 건성이 되게 심해져 가지고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복합성 피부로 가는 경향도 요즘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복합성은 지성과 건성 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뭐 한편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추접한 피부에 해당되지만 뭐 주인 입장에서 보면 화장품을 2개 팔 수 있는 지성 크림에 해당되는 거, 건성 크림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2가지를 팔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사용하라고 꼬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민감성 피부라고 하면은요, 민감성 피부는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 피부를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가 아닌 비정상적인 피부다 이러면은 주변에 비정상적인 피부라고 하면 어떤 피부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드름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 또는 뭐 피부가 뒤집어져 갖고 가렵다든지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피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비정상 피부는 무조건 다가 민감성 피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감성 피부가 되면 우리가 피부 장벽이 손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색소 침착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이런 민감성 피부가 되면 항상 피부에 건조증도 유발이 돼가지고 피부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됩니다. 흔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수분 밸런스와 유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기름만 많다는 거지 수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보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 주름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수분 보습이 안 돼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화장품 처방할 때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한여름에 우리가 땀을 되게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림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화장품 뭐 얼렁뚱땅 반운동 만운동 바르고 다니시죠. 뭐 수분크림만 열심히 바르고 여름에 맨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수분크림 바르고 가면 뭐 줄줄줄 흘러서 내리거나 우리가 다 닦아버려 갖고 없어요. 근데 뭐 여름에 얼굴이 터서 이 소금기 때문에 얼굴이 터서 따가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늙었기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겪습니다. 네, 그럴 때는 보면 우리 이 피부 자체가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요. 즉 유분이 피부에 너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유분기가 되게 많은 크림을 바르면 하루 만에도 피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밸런스는 항상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지만 되죠. 우리가 자동적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아까 NMF라고 우리가 나왔었죠. 그죠? 천연 보습인자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이 천연 보습인자가 점점점 뭐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성 피부를 볼까요? 피부에 피지량이 많아 피지막이 두꺼워지고 피부의 저항력이 약해져 세균에 의한 구진, 면포, 농포를 이러한 것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성 피부에 많이 나타나고요. 뭐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 한선의 기능이 감소하여 수분량이 부족하여 건성지루 피부까지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 배우셨죠? 그죠? 건성지루성 피부가 발생하면 화장품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 배우셨네요. 뇌분비계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피로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여드름성 피부라고 하면 우리가 피지나 뭐 일시적인 뭐 피지 분비가 뭐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굴에 뽀루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드름성 피부란 말을 쓰기도 해요. 보통 뇌분비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 피지가 가다 분비되기도 하죠. 어떻든 이런 여드름성 피부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여드름, 뽀루지, 뭐 어떻든 골마서 튀어나오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맞는 거를 우리는 염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염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시험 문제 뭐가 출제가 됐느냐 하면 요게 출제가 됐어요. 자, 염증의 4대 요소라고 하면 홍반, 시뻘개지는 거, 발열, 열이 풀풀 나죠. 다른 데 비해서 만지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자, 부종, 팅팅 붓는 거, 통증, 아픈 거, 뻘개지고, 열나고, 팅팅 붓고, 아프고, 홍반, 발열, 부종, 통증, 요거를 우리가 염증의 4대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통증 다음에 기능상실까지 넣어놨는데 뭐 기능상실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4대 요소로 요거 4가지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염증이 생길 때 관련된 내용을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자, 국소 증상은 즉 염증 낳는 그 부위에 생기는 증상은 이 뜻이에요. 염증 부위에 혈관이 이완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혈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즉 피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죠? 피가 한쪽으로 몰리면 당연히 시뻘개지고 네, 열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든 피가 한쪽으로 몰렸어요. 몰렸기 때문에 2번에 보면 나타나는 게 홍반, 발열이 발생됩니다. 즉 시뻘개지고 여러분들 물구나무 쓰면은 피가 얼굴 쪽으로 쏠려가지고 시뻘개지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반이 제일 먼저 나타내고 네, 피가 쏠리면 열이 풀풀 납니다. 그래서 발열 증세가 생깁니다. 진짜 홍반이 되고 발열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여드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시거나 아니면 물구나무를 서서 피가 얼굴에 왔을 때 어떤 증세가 생기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여 조직의 체액이 축적되어서 네, 부종이 생깁니다. 팅팅 붓습니다. 부종이 생기고요. 자, 신경 말단을 자극하는 히스타민과 브레디키닌이 방출되어서 이제는 부종이 생기면 아프죠, 그죠?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염증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예, 기능이 상실되다 이 말은 골 맞다 소리죠. 골 맞어요. 쭉 짜야 되죠, 그죠? 쭉 짜야 돼요. 어쨌든 뭐 5번은 필요 없고 홍반, 발열, 부종, 통증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경피 수분 손실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단어를 외우셔도 되고 TEWL이라는 요 단어를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단어 이 영어로 외우면은 스펠링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대부분 TEWL을 더 많이 씁니다. 한글로 경피 수분 손실량보다는. 근데 여러분들 둘 다 외워주세요. 시험 문제 아마 TEWL로 나왔나?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던가요? 하여튼 예, 이거 시험 칠 때 제가 이거 시험 문제 이번에 100% 나와요 했는데 무조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험 문제 안 나와서 제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였는데. 자, 각질층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피부로부터 증발 및 발산하는 수분량을 측정합니다. 즉,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피 수분 손실량을 통해서 피부 건조도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래서 뭐 건성 피부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중성 피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측정하러 가면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게 TWL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료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료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그 보습제라고 하면 뭐 글리세린, 히아루론산,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보습제가 있는데, 이러한 보습제의 원료들도 보습의 정도가 다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피부에 발라가지고 일정한 시간인 뭐 5분이나 10분 지난 뒤에 그 부위에다가 경피 수분 손실량을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양과 똑같은 시간 동안 발랐는데 훨씬 더 이제 이 손실량이 크면 보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보습제의 보습력을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의 피부가 건조하나 안 건조하나 그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TWL이라고 경피 수분 손실량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측정을 합니다. TWL을 측정해요. 손실량이라고 했으니까 손실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높으면은 많이 건조한 거예요. 자, 근적외선 분광 분석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기 전도도 정전 용량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세 개가 내 피부의 수분 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이걸 섞어 놓고 하거나 아니면 보기에서 찾아라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피부의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 요거는 종류 그냥 제목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물은 전기가 통하고 기름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유분 측정법이라고 하면 우리 피부에 기름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화장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 기름을 빼낼 때 보면 이 종이를 대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분을 측정할 때도 똑같아요. 카트리지 필름이라고 해서 이러한 필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분을 이렇게 쫙 잡아 당기는 그러한 종이들을 사용을 해서 유분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는 것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하고 물하고는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 이러한 방식을 보고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유분 측정법도 뭐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수분 측정만 하나만 외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자,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피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자, 대표적인 방법을 요 네모표 안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주관식 정도로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짝지어진 게 올바른가 안 바른가를 이렇게 그냥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홍반은 피부가 빨갛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피부 색소 나타낼 때 보면 빨간색이 헤모글로빈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요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각각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객관식 형태로 짝지을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정독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글자 한자 안 틀리게 뭐 외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객관식 정도로 맞출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의 손상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많은 손상은 뭐 남자보다 여자가 좀 심하죠, 그죠? 파마했다가 염색했다가 막 못 살게 굴죠, 막 그러다 드라이까지 중간에 한 번씩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발의 손상을 굉장히 많이 입힙니다. 그래서 물리적 요인에서 보시면 우리가 빗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수건으로 닦으면서 너무 많이 비벼가지고 마찰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모발에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드라이기라든지 또는 매직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쓰죠. 이런 걸로도 우리가 모발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빠마나 염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생리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탈모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생리적 요인에 의한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머리카락이 빠져버려요. 남자들이 원래 그 대머리가 많지만 여자들도 이러한 남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돼서 대머리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출산이나 피임약 복용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요즘은 탈모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생리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자, 모발의 손상도 측정법은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솔직히 네 머리카락이 굴려, 내 머리카락이 굴려 이래갖고 머리카락 뜯어가지고 이렇게 끊는 그런 것들을 놀이를 하는 유치한 놀이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유치한 놀이 같은 건 안 하죠. 네, 그런 방법 비슷하게 실시를 하는데요.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탈모 비듬 정상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탈모와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탈모를 보면 남성용 탈모도 있고 여성용 탈모도 있고, 일명 땜빵이 생기는 원형 탈모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성용 탈모증은 대부분 뭐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남성은 유전된다,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탈모 증세 자체가 유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기도 해요.
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모낭에 존재하는 5알파 하논 효소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5알파 하논 효소라는 요게 시험 문제에 2회 땐가 3회 땐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DHT로 전환됩니다. 즉 남성 호르몬인 DHT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DHT 때문에 우리가 이 탈모 증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HT도 우리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남성 호르몬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DHT 그리고 5알파 하논 효소에 의해서 DHT가 생긴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만 되겠죠. 그러면 5알파 하논 효소가 없으면 DHT로 전환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 요 두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시험 문제 따로따로 다 출제가 한 번씩 됐었어요. 자, 여성 탈모도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증가돼가지고 탈모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난소나 이런 쪽에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즉 보통 뭐 아기를 가진다든지 또는 출산을 했다든지 그러한 일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탈모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을 잘못 먹었을 때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탈모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병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머리맡에 발생해 가지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떻든 이런 다양한 증세 때문에 탈모 증세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땜빵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이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탈모의 원인으로 우리가 유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식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공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뭐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뒤에 거는 뭐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자, 비듬. 자, 비듬은 두피 표면에서 자연히 탈락되는 각질과 피지, 먼지가 묻어서 생긴 때의 일종이다. 자, 비듬이 가다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비듬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좀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좀 지저분하다고. 미관상 좋지 않기도 하죠. 자, 이번에 보시면 비듬은 두피 피지선의 피지 가다 분비,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 두피 세포의 가다 증식, 스트레스, 다이어트, 염색약 때문에 우리가 두피 자체가 손상되면은 비듬의 양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비듬균을 말라세지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균이 우리가 이 두피를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비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3번. 대부분 비듬으로 인해 가려움증이 동반되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구진성 발진이 일어납니다. 머리를 얼마나 안 감았으면 구진성 발진이 생기겠습니까? 내지는 뭐 보통 뭐 손가락으로 끌어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좀 많죠. 자, 심한 가려움과 뽀르지를 동반하는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발생하여 귀 주변 또는 이마까지 이렇게 점점점 퍼져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비듬으로 인해 탈모 증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항상 두피를 청결히 하고 계면활성제, 염색약, 퍼머넌트 웨이브제와 같은 물질의 두피 자극을 줄여야지만 되겠습니다. 비듬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듬은 시험 문제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나온다면 2번 정도 그냥 객관식에 그냥 맞추라는 뜻에서 그냥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특별히 자세하게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비듬하고 탈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머리카락이 탈락되는 순서에 대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능 평가 방법과 절차.
자, 갖는 평가 방법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좀 그렇죠. 자, 화장품에서 갖는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오감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성적서에 보면 이 화장품은 뭐 액체다, 또는 뭐 투명한 겔이다, 또는 뭐 특이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눈이나 콧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어떤 성격을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해서 적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적었는 거를 우리가 갖는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갖는 검사. 그래서 요렇게 성상 및 색상이라고 우리가 시험 성적서에다가 적거든요. 성상이라고 하면 뭐 물인지 크림인지 뭐 하얀 가루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뭐 투명한 건지 백색인지 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향도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한 것들도 적어요. 이 향취에서 보면 우리가 화장품의 향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맡아보기 위해서 100ml 비커에다가 1g의 내용물을 넣고 그 다음에 콧구멍을 대고 냄새를 지금 맡아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향취가 나나 안 나나 이런 식으로 맡아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놈이 이렇게 맡아보겠어요? 뭐 다 만들었으면 그냥 통째로 쥐고 그냥 냄새를 맡아보겠죠. 그냥 맡아봐도 냄새는 나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냄새가 나면 이렇게 냄새에 대한 표현법을 적기가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특이치가 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특이치. 자, 그 다음에 사용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부에 느꼈는 그러한 것들도 적기도 하는데요. 자, 표준품을 선정한 후 내용물을 직접 피부에 도포하여 문지른 후에 느낌을 촉각을 이용하여 나타낸 후 표준품과 대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감은 흔히 우리가 그 화장품에 관련되는 완제품에 대한 뭐 사용감을 표현할 때는 나타내지 우리가 시험 성적서까지는 적지는 않습니다. 자, 소비자 패널과 전문가 패널에 대한 품평이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실험을 한다는 소리죠. 전문가들은 무조건 사람한테 실험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만 원합니다. 소비자 패널은 다들 각자 소비자들의 뭐 취향에 의한 그러한 뭐 아주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 표에 의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실시를 할 때는 간능 평가를 실시할 때는 소비자의 평가를 실시할 때도 있고 전문가한테 실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실시할 때는 사실 뭐 색깔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향은 어떤가요? 또는 피부에 발랐을 때의 사용감은 어떤가요? 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내 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 화장품을 개발할 때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 때문에 우리가 실시하기도 하는데, 자, 소비자에 의한 평가라고 하면 맹검 사용 시험과 비맹검 사용 시험이 있습니다. 자, 맹검 시험, 비맹검 시험이 있죠. 자, 맹검이라고 하면 맹인처럼 검사한다 라는 뜻에서 무슨 제품인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맹인처럼 검사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러면 비맹검은 반대 거꾸로겠죠. 그죠? 제품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품의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인식 및 효능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를 준다 안 준다 요것과 맹검 비맹검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의한 거는요. 요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의견은 아니죠. 소비자는 우리가 주관적인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내는 거고요. 자, 전문가 패널에 의한 것들은 자기 주관적인 내용은 그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품평을 통해서 하고 정확한 갖는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얻어 실시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전문가 패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뭐 거의 다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관련돼 있는 요런 쪽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뭐 의사나 뭐 이런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부분을 적용을 해서 그러한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자, 어떻든 의사의 감독하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외 전문가, 의료진, 미용사 등 관리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거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패널들의 감시에 의해서 실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평가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소비자에 의한 평가. 어떻든 맹검, 비맹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객관식으로 연결돼서 설명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제품의 소비자에 의한 가능 평가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뭐 제품 사용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간능평가에 사용되는 표준품이라고 해서 제품 표준 견본, 벌크 제품 표준 견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료가 새로 입고가 됐어요. 원료가 새로 입고되면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원료하고 똑같나, 안 똑같나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원료를 표준품이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비교를 해봅니다. 똑같은 흰색인데 진짜 똑같은 흰색인 거 아닌가? 모양도 똑같나 안 똑같나? 들고 와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들어오면 그러한 용기들이 기존 제품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색깔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솔직히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뭐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겠지만 색상이 흰색이라고 했는데 흰색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색상들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박스가 새롭게 인쇄되고 왔을 때도 앞에 있는 박스와 약간 다른 색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보관해 놨다가 비교를 하거든요. 그걸 바로 표준품하고 같이, 품자를 안 쓰고 표준물이라고 적어놨네요. 표준품. 표준품하고 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를 내가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관 표준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1번에 보시면 제품 표준 견본이라고 되어 있죠.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제품이 뭡니까? 화장품 완제품을 말하죠. 그리고 2번에 보면 벌크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크 제품이면 용기에 담기 바로 직전에 내용물이 다 완료된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실험하는 그러한 그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라벨 부착 위치 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용기에다가 라벨을 붙이게 되면 라벨이 정중앙에 뭐 붙인다고 해서 몇 센치 밑에다가 붙이는지 그러한 위치가 적혀 있으면 견본도 우리가 놔둡니다. 그래서 이 표준품에다가 화장품 우리가 그 기준되는 표준품을 놔두게 되면은요, 이 표준품 자체에 이 용기의 색깔도 보고 라벨의 위치도 보고 우리가 인쇄했을 때 뭐 그러한 다양한 인쇄나 이런 것들도 또 기존 거랑 지금 만든 거랑 똑같나 안 똑같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비교 같은 것들도 해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충진이 보면 우리가 왜 보통 이렇게 똑같이 음료수가 이렇게 쫙 담겨 있으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보면 음료수가 이렇게 담겨는 양이 다 틀리면 우리 막 웃죠? 여러분들은 안 웃는가? 저는 한 번 웃었는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음료수를 바깥에 뭐 오프라인 사러 가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 북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북한 식당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맥주를 주문을 했죠. 중국 사람들은 손님 접대할 때 절대로 맥주 3병, 2병 주문 안 하죠. 박스로 주문을 하죠. 박스로. 근데 뭐 한꺼번에 10병, 20병 막 주문해갖고 위에다 얹어놔보죠. 근데 이게 단계는 이게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게 다 털려가지고 우리가 그때 엄청 웃었어요.
아니 맥주를 담는데 손으로 담았나? 이거 왜 위치가 다 틀려? 그래서 맥주가 우리나라도 이러나 이러면서 우리가 엄청 웃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을 담을 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담을 때 이게 이제 1번 통, 2번 통, 3번 통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화장품을 담았을 때에 100ml를 만약에 담았다 이러면은 이 100ml가 당겨는 높이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투명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0ml보다도 더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100ml보다 약간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진기는요, 아주 미약하게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한 뭐 수십 개 달고 한 개 정도 약간 차이 나거나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투명통 담는 거를 상당히 좀 꺼리는 이유가 이 충진 이치 때문에도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량으로 많이 만들 때 거의 다 평균적으로 똑같은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한두 개씩 나와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투명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충진해 있는 위치를 보기 위해서 견본품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화장품 용기에 이러한 색깔이나 아니면 이런 벌크 제품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색깔을 비교하기 위해서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에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도 우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소가 입고됐을 때 보면 그냥 색깔만 눈으로 봐갖고는 몰라요. 기존 쓰던 거랑 똑같은 거 안 똑같은 거 그때는 우리는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똑같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원료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향도 무슨 향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기존에 보관했던 향하고 똑같은 향인지도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용기, 포장재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품들을 가지고 이런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문제가 나왔던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나온지 안 나온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도 문제를 최근에 내가지고 문제를 저도 내고 식약처에서도 내고 이러니까 딱 끝에 그 문제 딱 볼 때 외에는 내가 낸 건지 식약처에서 낸 건지 맨날 헷갈리네요. 사회 시험 치신 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나왔다면 아마 사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사회 시험 때 아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간등 용어에 따른 물리화학적 평가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2회인가 3회 때 한번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자, 촉촉함, 뽀송뽀송함, 뽀도득, 매끄러움, 뽀들뽀들함, 부드럽고 딱딱함, 뭐 빠르게 스며들고 느리게 스며들고 이런 스며듦의 종류, 그리고 가볍게 발리고 빡빡하게 발리고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마찰감 테스트나 점탄정 측정을 실시해서 알아내고요. 밑에 보면 탄력이 있다, 부드럽다 뭐 이런 것들은 유연성 측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끈적인다, 끈적이지 않는다는 핸디 압축 시험법. 자, 투명감이 있다, 매트하다. 이런 거는 변색 분광 측정법. 윤기가 있다, 윤기가 없다. 이거는 광택계라고 지금 나와 있죠. 투명감이 있다, 매트하다, 변색 분광 측정계. 아마 이게 시험 문제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화장 지속력이 좋다, 화장이 지워진다. 뭐 이런 거는 색채 측정,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다, 뭉친다, 번진다. 그거는 확대 비디오 관찰, 번들거리지 않으면 광택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외우면 아주 퍼펙트 하겠지만 그냥 부분적으로 몇 개 정도만 외우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빡빡하게 다 외우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에는 짧은 것만 그냥 외우고 지금 뭐 번들거린다, 뭐 광택 있다 없다, 뭐 이거는 광택계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저는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력이 좋다. 화장이 지워진다. 화장의 지속력이 좋다. 이렇게 색조화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색조화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색채 측정, 분광 측정계 이런 말, 분광 측색계 이런 말들이 나오면 예, 색깔이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건 그냥 이런 게 색깔이 관련된 거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용어는 몰라도 객관식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